몸과 우주의 리듬을 찾아서 절기보감. 생기를 세우는 절기 입춘. 봄의 시작 입춘. 입춘은 양력으로 2월 초에 들어오지만 아직 매서운 추위가 가시지 않은 걸 보니 대체 언제부터 봄이라고 하는 걸까 궁금해집니다. 사실 하늘은 동지 때부터가 봄의 출발입니다. 동지를 기점으로 해가 점점 길어지면서 겨우내 얼었던 지구가 신압으로 데워지기 시작하다가 드디어 땅에 봄이 이르는 데는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입춘은 이제 막 땅에 도착한 봄인 셈인데 한겨울 추위에 떨다 이제야 집 안으로 들어선 봄이 몸 녹일 시간이 필요하니 아직 추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담 땅에 갓 도착한 봄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입춘의 첫 마디인 초후에는 동력 바람이 불어 해동케 하며 둘째 마디인 이후에는 움츠린 벌레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3후에는 물고기가 얼음을 등에 지고 수면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입춘이 동쪽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에서 시작된다니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일으키는 변화가 놀랍기만 합니다. 봄바람은 겨울의 냉랭한 기운을 쫓고 생명의 잠든 맥을 다시 뛰게 합니다. 즉 바람이 불어넣은 생기는 음기의 침묵을 깨고 양기의 활발한 기운을 생동하게 하는 것이지요. 열은 풍의 본체이다. 풍은 열에서 생기기 때문에 열은 근본이 되고 풍은 표이다 라는 동의보감의 말처럼 바람을 조정하는 봄의 본질은 뜨거운 기운입니다. 봄의 어원에 관한 학설 중 흥미로운 것은 봄을 불과 옴의 결합으로 보는 시선입니다. 점차 길어지는 낮의 길이가 따뜻한 기운을 불러오고 이것이 열기가 되어 어느 지점에 이르면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이 움직임이 곧 훈훈한 바람이 되어 봄을 재촉하게 되는 것이지요. 봄바람 덕분에 갇혀있던 벌레뿐 아니라 사람 역시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니 해방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얼어붙은 겨울을 깨부수는 봄의 생기는 딱딱한 껍질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는 씨앗처럼 기존 질서를 뿌리치고 새로운 현장으로 나아가려는 몸부림에서 나옵니다. 이는 입춘이 호랑이 인월에 해당한다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겨울에서 봄이 튀어나오려면 호랑이처럼 거침없는 기운을 써야 한다는 말이지요. 인이라는 지지는 갑, 무, 병이라는 천간을 품고 있는데 여기서 갑과 병은 목기와 화기로 양기탱천한 기운입니다. 겨울과 봄의 장벽인 단단한 흙인 무토를 이 강력한 목화 기운으로 뚫고 나오니 먹이를 향해 돌진하는 굶주린 호랑이처럼 봄이 튀어나오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린애를 연상시키는 여린 새싹도 실은 엄청난 힘으로 과거를 박차고 나온 용감한 호랑이와 같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한자를 주의 깊게 보지 않았다면 아마도 입춘의 입자를 들립으로 착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봄에 들어선다는 표현이 자연스럽지 봄을 세운다는 낯설고 어색한 표현이니까요. 우리에게 입춘의 풀이가 어색하게 다가온 이유는 옛 사람들의 철학과 지금 우리의 철학이 완벽히 다른 지반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에게 익숙한 봄에 들어선다를 볼까요? 이는 봄으로 세팅된 공간에 몸만 쏙 들이미는 장면을 환기하는 언표인데 이러한 표현은 시공간과 존재를 분리하는 습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분리는 주체인 나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데는 성공을 거둘지 모르나 그 이면에는 주체가 시공간에 대해 개입할 틈이 전혀 없다는 무력감이 묻어 있습니다. 봄이 이미 완성된 채 나에게로 오고 나와는 무관한 채로 나를 떠나기 때문입니다. 반면 봄을 세우다 라는 표현은 조금 더 늘어난 일조량, 동쪽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 움직이는 벌레들과 물고기들, 그리고 사람이 한데 어우러져 함께 봄을 만들어가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사유가 딛고 있는 집안에는 모든 존재의 움직임 자체가 봄을 창조하는 행위이므로 봄이라는 시 공간과 존재 사이에 틈이 없습니다. 마치 봄이 온갖 만물들이 동참하지 않고는 지을 수 없는 건축물인 것처럼 혹은
살아있는 모든 것이 동참해야만 그려낼 수 있는 작품인 것처럼 말이지요. 봄은 기다린다고 해서 오지 않는 법. 먹이를 노리는 굶주린 호랑이처럼 다른 세계가 궁금해서 삐죽이 솟아오른 새싹처럼 우리 모두가 움직이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함께 봄을 세워야 비로소 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춘, 즉 봄의 기운을 세우기 위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동의보감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러줍니다. 봄철 석 달을 발진이라고 하는데 천지가 모두 생겨나고 만물이 자라난다. 이때는 밤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일찍 일어난다. 천천히 뜰을 거닐고 머리를 풀고 몸을 편안하게 하여 마음을 생동하게 한다. 무엇이든 살려야지 죽여서는 안 되고 주어야지 빼앗아서는 안 되고 상을 주어야지 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봄 기운에 호응하는 것이니 양생의 방법이다. 발진의 한자어는 필발에 베풀진으로 진자에는 늘어놓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봄에는 긴장한 몸과 마음을 마음껏 풀어놓거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시기에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양기입니다. 양기는 가을에 꺾이고 겨울에 얼어있다가 봄에 움직이기 시작해서 여름에 치성하는, 즉 만물을 살리고 키워내는 기운입니다. 따라서 봄에는 이 양기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좋은 기분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끔 만드는 것에 방점이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동의보감이 전하는 건강 꿀팁. 겨울에서 봄으로 기운의 마디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몸이 반응합니다. 우리 몸에서 봄의 생기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은 간입니다. 간이 실하면 양쪽 옆구리 아래가 아프고 아랫배가 당기며 성을 잘 낸다. 간이 허하면 눈이 침침하여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누가 잡으러 오는 것 같이 두려워한다. 그렇다면 동의보감이 소개하는 간을 보호하는 양생법 같이 해볼까요?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서 두 손을 겹친 후 허벅다리 아래 무릎 윗부분을 눌러서 서서히 몸을 푸는데 좌우로 15번씩 한다. 다시 똑바로 앉아서 양손을 깍지 끼고 뒤집어 손등이 가슴을 향하게 하여 잡아당기기를 15번씩 한다. 이것은 간에 생긴 적취나 풍사, 독기를 없애준다.